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를 맡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김일중입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MTC, 마이크로소프트 테크놀로지 센터에서 테크니컬 아키텍트 역할을 맡고 있고요. 고객 여러분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디벨로퍼 벨로시티, 즉 개발자 속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시간이 많이 모자라서 이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릴 수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좀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목차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벨로퍼 벨로시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디벨로퍼 벨로시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AI와 이제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개발 생산성 또는 디벨로퍼 벨로시티를 향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혁신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된다면 로우 코드와 퓨전 개발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개발 생산성을 어떻게 더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요즘 모든 기업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고 있죠. 오늘 발표들이 아마 다 여기 오신 회사분들도 보면 소프트웨어 회사는 아니지만 다 소프트웨어 회사를 지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90%가 넘는 비즈니스 리더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보면 혁신을 촉발하고 효율성을 찾는 방법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그들의 이제 중요한 차별화 전략으로 이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려는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기업처럼 이제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피부로 느끼실 거라고 보고 있고, 디벨로퍼 벨로시티를 확보하는 기업만이 시장을 리딩할 거라고 이제 맥킨지가 이 보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자세하게 오늘 설명드리진 않지만 아마 인터넷 서치를 하시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자료이고요. 그래서 맥킨지의 이제 조사에 의하면 이 디벨로퍼 벨로시티가 높다는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서 매출 증가율이 4-5배가 높고, 그 다음에 혁신 스코어 또한 55%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비즈니스 성과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이 능력인 디벨로퍼 벨로시티가 무엇일까? 쉽게 생각하면 개발자 생산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맥켄지는 개발자에게 충분한 권한과 혁신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저항을 제거함으로써 이런 디벨로퍼 벨로시티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약간 좀 모호하긴 한데 이런 모호함을 좀 더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려면, 여기서 보이시는 것,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46가지의 디벨로퍼 벨로시티를 높일 수 있는 주요 항목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을 이야기는 하는 건 아니고요. 기술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프로세스 또는 워킹 프랙티스, 그 다음에 컬처 또는 오거나이제이션 에네이블먼트와 같은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보고, 이런 것들이 높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경쟁력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실제 여러분들의 회사, 조직 또는 팀의 디벨로퍼 벨로시티를 평가하실 수가 있고요. 그 평가된 그 점수를 스코어를 유사 인더스트리 또는 산업의 회사의 점수와 비교해서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링크를 이동하셔서 한번 평가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보고서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주요 인사이트를, 맥킨지의 주요 인사이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동인들 중에 관련 동인들 주요 항목들 중에서 성과를 내는 이제 주요 동인으로 개발자 도구, 그다음에 제품 관리 역량, 그다음에 문화, 그리고 이제 탤런트 관리를 이제 꼽았습니다. 특히 이제 개발자 도구가 좀 더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현대화된 어떤 개발 도구는 생산성, 가시성, 그리고 협업의 이네이블 역할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성과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이런 비즈니스 성과를 내는 개발 생산성의 주요한 항목으로 개발자 도구가 중요하다라고 확인이 되었는데, 실제 많은 기업 임원들 중에 오직 5%만이
이런 개발 도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투자가 못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개발하시면서 이런 소프트웨어 사주세요, 뭐 이런 뭐 플랫폼 좀 도입해 주세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개발자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가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이제 우리들의 현실인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제 성과를 높이는 차별 포인트로 뭐 당연히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 그다음에 오픈 소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시티즌 디벨로퍼 역량이 또 이제 중요한 요소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디벨로퍼 벨러시티를 높이는 또는 가속화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AI 페어드 프로그램이 또 주목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벨로퍼 벨러시티를 높이는 주요 동인의 항목으로 이야기된 이 개발자 도구가 그러면 무엇인지, 그리고 특히 이제 AI와 클라우드를 통해 개발 생산성 혁신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AI가 빠르게 이제 발전했죠. 여러분들도 이제 웬만한 AI의 어떤 서비스의 혜택을 이제 받고 계실 겁니다. 특히 이제 비전과 음성 인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웬만한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었고요. 이런 AI가 더 발전해서 이제 뭐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같은 곳에서도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픈 AI가 이 분야 이제 선두주자인데, GPT-3라는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AI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앞서 잠시 소개했던 달리라는 모델이랑 그 다음에 코덱스라는 모델이 아마 소개되었습니다. 코덱스 모델이 바로 자연어를 코드로 전환해주는, 생성해주는, 창작해주는 그런 AI 모델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GPT-3에 대한 투자와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했고요. 앞서 그 언급드린 코덱스 모델을 이제 실질적으로 상용화한 첫 서비스가 바로 이제 GitHub의 코파일럿입니다. 그리고 이 GitHub의 코파일럿은 단순히 연구 정도로 끝나는 건 아니고 이번 6월에 정식 GA로 이제 출시된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AI 페어 프로그래밍이라는 지향을 갖는 이 AI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제공하는 코파일럿이 그러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 이제 GitHub이 만들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건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플루언싱은 당연히 있었겠죠. GitHub이 만들게 된 이유는 당연히 GitHub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이제 풍부한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이 오픈 소스를 학습해서 AI 코덱스 모델을 이제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 그 다음에 서비스는 비주얼 코드를 비롯한 다수의 잘 알려진 개발 툴을에서 이제 통합되어서 이제 개발자가 이제 작성 중인 이제 코드의 의도를, 컨텍스트를 이 AI가 캐치를 해서 관련된 코드를 제안을 해줍니다. 그래서 코드의 의도를 알리기 위해서는 주석을 작성한다거나 또는 코드 일부분이 작성될 때 이제 그 코드를 제안하고요. 제안된 코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추가적인 제안을 요청해서 나에게 맞는 그 제안을 선택해서 이 모델을 점점점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이제 좀 데모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요걸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말보다 이제 데모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데모는 간단하게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더하기 빼기를 작성하는 함수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석으로 이제 더하기 함수에 대한 그 내용을 작성을 하면 코덱스 모델이 이를 인식하고 자동으로 더하기 함수를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를 만들었으면 어떤 함수를 만들까요? 당연히 빼기 곱하기도 만들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그걸 서제션을 해주니까 제안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미리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주석을 이제 작성합니다. 당연히 이제 좀 영어로 써야지 좀 인식이 더 좋겠죠. 한글은 아마 안 될 걸로 하는데 한글은 사용해 보지 않았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를 더하기 함수를 만들고요. 빼기 함수도 바로 제안하고 펑션만 써도 바로 멀티플라이라는 함수를 제안해 줍니다. 그래서 가끔씩 작성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긴 하는데 저도 그리고 이제 좀 더 어려운 함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멈추고요. 그래서 두 날짜의 총 합 날짜를 계산하는 함수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별도의 주석은 달진 않고요. 단순히 함수의 이름만으로 이 코덱스가 유추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함수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가 다른 제안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제안이 우측 화면에 나타나고요. 거기서 이게 맞는 것 같아라고 클릭을 하면 관련된 함수가 자동으로 서제스션 돼서 바로 그냥 탭만 하면 완료가 됩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함수가 그러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작을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보여도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검증하는 작업을 위해서 검증 코드를 넣을 때 관련된 테스트 코드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테스트 코드에 들어가는 파라미터까지도 얘가 서제스션을 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라미터가 들어가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제안을 해주죠. 비교적 간단한 걸 보여드렸지만 사실 많은 복잡한 내용들도 이 코파일럿을 통해서 이제 얻으실 수가 있고요. 잠시만요. 그러면 이 코파일럿이 아까 보여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유스 케이스에 이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어가 그러니까 영어가 아닌 사용자의 경우 다국어를 좀 써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외국어 코딩을 지원하는 데 쓰이거나 또는 딕셔너리 룩업 테이블을 빠르게 만든 거예요. 뭔가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나의 의도를 알고 빠르게 해준다거나 또는 패턴 매칭을 위해서 우리가 정규식 쓰죠. 근데 정규식 잘 모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주석이나 함수의 이름으로 정규식을 정교하게 만들어주는 거, 또는 내가 작성한 코드를 해석을 해주거나 또는 다른 언어로 예를 들어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코드를 파이썬으로 전환하거나 하는 데에도 쓰일 수가 있고 정말 다양한 곳에 이 코파일럿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 코파일럿이 정말 생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까? 이게 뭐 재밌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GitHub이 관련된 설문조사도 하고 실제 실험도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80%의 응답자가 매우 생산적이다, 프로덕티비티가 아니라 그냥 모 프로덕티비티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험을 통해서도 그 성과가 입증이 됐는데요. 실험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95명의 개발자를 모집을 해서 랜덤하게 두 그룹으로 만든 다음에 한 그룹은 코파일럿을 이용을 해서 코드 테스팅을 하고 또 한 그룹은 코파일럿 없이 코드 테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을 비교를 했는데 55%의 생산성이 더 높은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심지어 이 코파일럿을 사용한 그룹은 이 코드 테스트를 8% 코파일럿을 사용하지 않은 그룹보다 8% 더 많은 문제를 풀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코파일럿을 사용하지 않은 그룹은 2시간 41분이 걸렸는데 코파일럿을 사용한 그룹은 1시간 11분으로 매우 빠르게 코드 테스트를 완료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코파일럿 관련된 기사를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우려되는 이제 기사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픈 소스로 이제 코파일럿이 학습됐기 때문에 이제 지적 재산권 침해의 이제 우려가 이제 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아직은 우리가 뭐 많이 연구가 되거나 또는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만간에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려들을 좀 보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완 장치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퍼블릭 코드를 제너레이션 하지 말라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코드 제너레이션을 디세이블 하면 혹시라도 지적 재산권 침해가 있는 코드에 대해서 생성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파일럿과 같은 이제 개발 도구를 활용하면 생산성은 물론 이제 뭐 코파일럿 같은 이런 도구를 사용하면 생산성이 매우 높아지는 건 뭐 당연하죠. 하지만 이제 많은 개발자들의 이제 생산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개발 환경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개발자들이 개발 환경을 구성하는데 뭐 새로운 프로젝트나 또는 어떤 리뷰해야 되는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 환경을 구성하는데 뭐 많게는 이틀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빠르게 구성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만약에 빨리 된다고 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또 이슈는 뭐냐면
내가 필요로 하는 스펙의 개발 PC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사양의 PC를 받아서 빠르게 컴파일을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컴파일 시간이 오래 걸린다거나 하는 등등의 이제 개발 생산성이 떨어지는 상황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를 기반한 어떤 개발자 PC 환경을 제공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GitHub의 코드 스페이스는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앱 기반의 어떤 개발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요. 클라우드 환경 개발 PC를 제공합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GitHub 리포지터리에서 코드 스페이스를 클릭하시면 바로 개발자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내가 선택한 PC의 사양으로 바로 이제 뭐 2코어가 됐던 4코어가 됐던 8코어가 됐던 VM이 만들어지고 웹 환경 기반에서 모든 개발과 테스트가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바로 이제 그 개발자 PC 환경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도 없는 거죠. 모든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틀이 걸리는 게 아니라 1, 2분 만에 이런 개발 PC 환경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GitHub의 코드 스페이스가 좋긴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개발하던 방식들이 있을 거잖아요. 윈도우 기반의 약간 넌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애플리케이션, 웹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어려운 그런 환경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데브박스는 코드 스페이스와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PC 환경을 제공하는 거지만 리거시 애플리케이션 또는 윈도우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는데 사용되는 새로운 뭐 또 다른 클라우드 개발 PC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코드 스페이스와 데브박스를 비교했을 때 이게 더 좋고 이게 더 나쁘다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발 PC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우 코드, 퓨전 코드가 퓨전 개발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싶은데요. 일단 로우 코드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많은 개발이 이제 필요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 5년 내에 40년 동안 만들어진 앱보다 더 많이 만들어질 걸로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 5억 개의 새로운 앱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만들어야 되는 앱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자 수요가 충분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400만 명의 개발자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고 코파일럿 같은 생산성을 높이는 개발 툴이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나 개발 경험이 적어도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환경 플랫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제시하는 방향은 바로 로우 코드, 노 코드의 플랫폼이고요. 이미 업계를 리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BI, 파워 앱스, 파워 오토메이트와 같은 손쉽게 뭐 대시보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모바일 앱을 만들다거나 또는 뭐 워크플로우나 또는 RPA 같은 서비스를 개발할 때도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앱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국내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뭐 SK TNS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SKT의 이제 망 관리 자회사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는 이메일과 엑셀로 수작업으로 하던 이런 공정 관리를 파워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시스템화, 자동화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로우 코드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전 퓨전 개발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 로우 코드 개발이 시티즌 개발자, 즉 개발 경험이 없는 개발자를 위해 만들어진 툴이긴 하지만 프로 개발자와 같이 사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걸 이제 퓨전 개발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더 프로덕티비티하고 비용도 더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조사에 의하면 이런 퓨전 개발을 할 경우, 즉 프로 개발자가 로우 코드 개발 플랫폼을 가지고 개발을 하면 75%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파워 앱스를 이용해서 한 조사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PwC의 팩토리 인텔리전스라는 어떤 뭐 스마트 빌딩 솔루션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서비스보다는 퓨전 개발로 해서 어떻게 유스 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지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모를 보여드리고 이제 뭐 뒤에는 아마 시간이 없어서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PwC 팩토리 인텔리전스라는 스마트 빌딩 솔루션은
실제 상용화된 솔루션이고요. 저희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MTC에 이제 데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라이브 데이터, 실 데이터는 아니고 시뮬레이션 데이터고요. 그래서 파워 BI에 파워 BI를 인베딩해서 다양한 뭐 대시보드라든지 리포팅을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실시간 데이터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는 뭐 공장 내 MES라든지 뭐 ERP라든지 각종 디바이스로부터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다양한 어떤 뷰 형태로 이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가 발생했다고 한 예를 들어보겠죠. 그래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데모 화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 내 로봇이 갑자기 이제 고장이 이상 징후가 발생을 했다라는 가정하면 이제 갑자기 로봇의 RPM이 갑자기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상 징후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현장에 있는 유지보수 작업자에게 작업 지시를 줍니다. 그래서 작업 지시를 하면 이 웹 화면에서 바로 관련된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현장 작업자에게 어사인을 하면 바로 이제 그 로우 코드로 개발한 즉 파워앱스로 개발된 업무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로 이제 노티피케이션이 가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종이와 매뉴얼로 하던 작업들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하이라이트하냐면 현장에서 소수의 사용자만 사용하는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을 모바일 앱, 특히 뭐 iOS나 앤드로이드형으로 개발하기에는 많은 시간 노력과 그 다음에 비용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잘 적용이 되지 않는데 파워 앱스 또는 파워 플랫폼으로 이를 개발한다고 하면 정말로 적은 비용과 적은 노력으로 이제 그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바일 앱의 모바일 디바이스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 뭐 예를 들면 뭐 카메라도 될 수 있고 뭐 붙어 있는 장치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장치들을 활용해서 또 적용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이제 확장해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 테스트를 완료를 하고 이제 종료를 하면 이 유지보수의 작업 내용들이 이제 실제로 이 화면에 이제 등록돼서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간단하게 이제 데모를 보여드릴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앞서 카메라로 찍은 화면이 이제 이 유지보수 작업 내용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됐나요? 마감이라고 하셔서 뭐 뒤에도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앞서 뭐 애저 아크를 좀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걸 내용으로 대체를 하고요. 그럼 바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 플랫폼을 통한 작업 자동화 부분이 제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저희 앞에 발표해주신 김일중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게 존 디어 사례에서 온프레임 인프라에 클라우드를 적용했냐, 그리고 기존 온프레임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전환한 것이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애저 아크라고 하는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이제 하이브리드를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프렘에 있는 쿠버네티스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쿠버네티스 인프라에 아크를 이네이블링 시키면 그 애저 포탈에서 해당 인프라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퍼블릭 사이드에 있는 데이터 서비스, 예를 들어서 애저 데이터 포 포스그레스퀄이라든지 아직 GA는 안 됐지만 곧 GA가 될 뭐 애저 앱 서비스, 예를 들어서 뭐 서버리스의 이제 펑션 같은 서비스, 이런 류들을 온프렘에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내려서 온프렘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게 애저 아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존 디어는 마찬가지로 온프렘에 있는 하드웨어에 아크를 이네이블링해서 그런 서비스를 내려서 그분들의 이제 공장 시스템을 좀 더 현대화, 모더나이즈 하는데 활용하셨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코파일럿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코파일럿이 이제 지원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몇 개다라고는 하진 않고 뭐 12개 정도 이상이 되는 개발 언어를 이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GitHub을 아마 사용해 보셨으면 GitHub에 많이 공개되어 있는 이런 오픈 소스 코드들의 언어가 좀 더
어떤 것이냐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 소스가 파이썬 자바스크립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자바스크립트는 가장 이런 전환 또는 변환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 포인터를 예를 든 걸 보면 아마 C++나 또 C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얼마만큼 많은 오픈 소스가 공개되어 있고 그리고 얼마만큼 학습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제가 사실 뭐 경험은 없기 때문에 어떤 언어에서 어떤 언어로 전환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주진 않으셔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계속 학습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대한 수준은 꽤 높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코파일럿 관련돼서 이제 간단한 함수를 보여드린 거는 이제 뭐 예로서 한 거고요. 꽤 복잡한 함수도 이제 제너레이션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그 코파일럿이 이 개발자 코드를 인식을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블랭크한 페이지에서 코드를 작성한다라고 하면 의미 있는 코드를 작성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앞단에 내가 뭐 유사한 코드를 좀 작성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인 코드를 작성한다라고 하면 앞에 작성한 코드와 되게 유사하게 작성합니다. 제가 이제 뭐 한번 테스트를 해본 내용을 좀 공유해 드리면 데퍼라는 프레임워크를 제가 잘 모르지만 데퍼의 프레임워크로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데 REST API 같이 작성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 get 그 다음에 put과 같은 함수는 데퍼라는 프레임워크로 작성이 되어 있지만 샘플 코드가 delete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delete를 데퍼라는 프레임워크로 delete 코드를 작성하는데 정말로 데퍼의 delete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뭐 사실 이제 데모도 있긴 했지만 오늘 시간상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딜리트 코드도 작성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적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사실은 왜 나오냐면 사실 되게 정교한 함수를 만들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꽤 정교한 함수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뭐 지적재산권 관련된 질문도 있어서 바로 답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보완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GitHub 코파일럿이 관심이 있으면 아마 GitHub 유니버스가 이번 주인가요? 뭐 아마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코파일럿 관련된 내용이 더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뭐 정말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GitHub 유니버스를 무료입니다. 온라인은 그래서 참관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혹시 추가로 좀 답변해 주실 질문 있으실까요? 저희가 쉬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좀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하나 정도 더 질문을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로우코드 플랫폼은 세밀한 코딩을 위해 에디터도 사용이 가능하나요?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우코드 플랫폼은 저희 이제 서비스가 몇 가지가 있는데 뭐 파워 BI냐 뭐 또는 뭐 파워 앱스냐 또는 뭐 파워 오토메이트냐에 따라 좀 성격이 다르고요. 파워 앱스를 예를 들면 저희가 제공하는 웹 기반의 에디터로 이제 작성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 코드만 로우 코드로 이제 개발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엔드 코드,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복잡한 로직이 필요한 코드는 사실은 이제 기존에 이제 프로 데브들이 개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성하고 API 매니지먼트 또는 API 게이트웨이 같은 걸로 연동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작성을 하시는 것을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UI라든지 간단한 로직 정도만 로우 코드로 개발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이유로 만들어진 플랫폼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요것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마이크로소프트 허경욱 김일중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